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운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한 네덜란드 작가분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진가는 위도 웜스라는 분입니다. 이 작가분은 사진을 공부하기 전에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사람, 자연,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프로젝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5화 풍경이 간직한 흥망성쇠의 세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웜스는 1959년 네덜란드 태생입니다. 암스테르담의 한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고요. 나중에 시각인류학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진을 공부합니다. 2012년에는 파리포토 행사에서 어퍼처가 주관하는 첫 사진집 부문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책이라는 시상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네덜란드의 몬드리안 펀드의 지원 대상 작가로 선정이 되셨고요. 작가분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의 풍경을 담은 세트 몽타뉴 세 무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제목은 프랑스어이고요. 번역을 하면 This mountain that's me, 즉 이 산이 곧 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작가분은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초기의 작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람과 자연, 문화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프레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웜스는 5년여에 걸쳐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웨일즈,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문을 닫은 탄광들을 찾아다니면서 총 68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한 폐광의 풍경입니다. 이 폐광은 웜스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이곳 풍경을 보다가 우연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도 역시 프랑스에 있는 한 폐광의 풍경입니다. 해가 높이 떠 있기는 한데 구름에 가려서인지 어렴풋이 보입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쓸쓸한 산 같은 풍경 위로 아주 조금 나무들이 보이지요. 뒤에 사진을 보면 산의 반 정도에만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조금 위태롭게 보입니다. 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벨기에입니다. 빛이 뒤쪽에서 비치면서 우리는 검은 실루엣 형태의 산을 보게 되는데요. 디테일이 아니라 어스름한 형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운동장인지 축구 골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산 앞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폴란드에 있는 폐광 풍경들입니다. 역시 앞에서 보신 사진들처럼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이 드는 풍경이죠. 나무와 풀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영국 웨일즈에 있는 폐광들입니다. 이 웨일즈 전통 언어인 웰시로는 이 지역을 큼브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작가분은 웨일스를 표기할 때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이게 더 가깝지 않기 때문일까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사진 속 풍경은 영어로는 슬래그 힙, 우리말로 하면 광제더미라는 겁니다. 이 갱도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나서 현장에서 기본적인 정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가 바로 슬래그, 광제입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를 쌓아놓은 것이 지금 프레임에 담긴 더미인 거죠. 찌꺼기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마치 산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탄광이 문을 닫고 나서도 그대로 남아서 버려진 것들이죠. 처음에 이 작가분이 문화 인류학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웜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려진 폐광의 풍경, 지금 보고 계시는 프랑스의 한 폐광 풍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이 찍고 싶은 것, 관심이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거기에는 탄광이라는 자연 환경이 있었고요. 그곳을 찾아와 살던 사람들, 광부들과 가족들이었겠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탄광이라는 자연과 그곳을 이용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간 자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웜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변한 뒤에 남겨진 이 풍경이 바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산한 폐광 풍경 안에 사람, 자연, 그리고 문화가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데요. 이 과정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귀사 단장 죽이기에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책을 보면 이데아라는 관념이 뼈대와 외형을 차례로 갖추면서 점차 형상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거기에 맞는 실행 방법을 찾아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웜스의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쓸쓸하고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진 속 장소가 폐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마치 멸망한 제국의 폐허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광산업은 한때 주요한 산업 중 하나였는데요.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돈도 몰려들었을 겁니다. 탄광촌도 북적북적 됐겠죠. 그때는 영화와 번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탄광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지금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요. 사람도 빠져나가고 인적이 드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번영을 즐긴 뒤에 쇠락의 시간이 찾아온 거죠. 웜스가 찾아다니면서 찍은 폐광에 남겨진 광재 더미는 그 번영부터 쇠락까지의 시간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제 몸에 품고 있어요. 웜스의 이미지가 단순한 풍경 사진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화 기법 때문인데요. 웜스는 카본 프린팅이라는 방식으로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이 아날로그 사진은 촬영한 필름을 현상한 후에 다시 인화지에 인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인화지도 필름처럼 빛에 반응하여 상을 맺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화지에도 어떤 색소가 필요하죠. 카본 프린팅 방식은 이름 그대로 카본, 탄소를 색소로 사용하는 인화 기법인데요. 웜스가 이 색소를 뭐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자신이 사진을 찍은 폐광에서 가져온 석탄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프레임 속에 광재 더미가 있죠. 그런데 이 더미, 석탄 찌꺼기 더미를 재현한 것이 바로 이 광재 더미에서 가져온 가루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붉은 장미꽃잎을 짓이긴 물감으로 붉은 장미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글 중에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사진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복제, 즉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현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이 가진 아우라를 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웜스의 이미지는 오리지널과 복제품이 석탄 가루라는 하나의 피로 이어지면서 원본이 곧 복제요, 복제가 곧 오리지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미지가 조금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웜스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카본 프린팅 기법을 응용해서 철저하게 주문 제작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했을 때 나온 채로 생전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작가분은 마지막 초상, The Last Portrai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갤러리는 뉴욕의 엘 파커 스테판슨 포토그래프스입니다. 2009년에 개관을 했고요. 관장인 스테판슨은 원래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업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갤러리를 열기 전에 다른 유명 갤러리들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본격적으로 프라이빗 딜러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간을 열었죠. 뉴욕 미드타운에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 가정집 같은 장소를 개조한 곳이라 응접실 같은 느낌의 작지만 아늑한 전시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도웜스처럼 독창적인 방식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이 관장님하고 몇 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진 작품을 추천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니까 먼저 사진을 보고 또 계속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진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뉴욕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언젠가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있길 바라는 갤러리입니다. 자, 오늘 웜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시면서 든 생각, 궁금한 점, 또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5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